안녕하십니까, 블루로사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알아차림입니다.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 혹은 감정적인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저에게만 쉽지 않은 건지, 일반적으로 다 쉽지 않은 건지, 어, 저만 유독 심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봐도, 아, 사실 쉽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좀 많아 보여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제가 신체적인 어떤 변화에도 좀 이렇게 좀 예민한 편인데, 제가 그런 변화를 느낀다는 거를 자각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도 또 감기를 굉장히 심하게 한 일주일 정도 알아서 영상도 잘 못 올리고 요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어 약간 신체적인 변화는 그래도 쪼끔 이렇게 두드러지게 좀 확인이 가능하고,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약간 좀 무시하려는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좀 근육통이 며칠 전부터도 있었고, 어떤 속이 좀 메식거리고 요런 그런 식의 증상이 살짝 있었는데, '별거 아니야. 별일 아니겠지.' 이러고 그냥 좀 무시하다가 감기가 확 걸려 버려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했네요. 약도 독하게 먹고 목도 아프고 오한도 나고 요 지경이 돼서야 '아, 내가 아프고 있는 거였구나.' 뒤늦게 알아차려 가지고, 알아차림의 시기가 느려지다 보면 이게 좀 아 고생이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어쨌든 신체적인 변화도 그렇지만 감정적인 변화도, 제가 좀 나름 이성적인 사람이고 약간 제 스스로 이렇게 기쁨이나 즐거움, 행복한 요런 감정을 느끼는 거에는 좀 수용적인 데 비해서 조금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라거나 요런 슬픔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회피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야 하나?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걸 좀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도 어 저에게 "엄마 화났어?"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제가 화가 났다고 전혀 자각을 못하는 상태였는데, 그래서 "아니, 엄마 화 안 났어."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시간이 쪼끔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보면 그 순간 제가 화가 난 게 맞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는 게 더 정확했던 거죠. 제 스스로는 그 상태가 제가 화가 난 상태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거나 이러는 걸 좀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약간 힘든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고, 화가 나면 좀 어느 정도 좀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, 좀 차올랐다 싶으면 약간 그 김 빼기 작업이라고 하거든요. 그 압력밥솥에서 그 칙칙이가 돌아가면서 그 김을 좀 빼주는 것처럼, 압력밥솥이 터져 나가기 전에 어떤 그런 김 빼는 작업이 사실 감정적으로도 좀 필요한데, 저는 그 시기를 좀 놓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화가 좀 이렇게 차오르고 좀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고 풀어내고, 이런 작업을 좀 미리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좀 여유롭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, 저는 그 단계를 꼭 놓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감당하는 수준을 더 넘어서고야, 한계를 넘어서고야 인제 '아, 내가 화가 났구나. 내가 진심 분노하였구나.' 이렇게 돼서 그때서야 폭발이 되고는 하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지금은 조금 미리미리 좀 대비하려고 하고, 미리미리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겪고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화를 낸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약간이라도 이렇게 표출하는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힘들고, 감정적으로 소모도 굉장히 많이 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해야 하나? 좀 소진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하나?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. 약간 그래서 슬픈 영화나 이런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. 그래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차오르는 상황 자체를 좀 견디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회피하고 자꾸 누르고 억누르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차오르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국은 우울증까지 이렇게 겪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어떤 이런 한계 치수를 수치를 쫙 정해 놓고 1부터 10단계 이렇게 단계를 조금 구분을 지어 두시고 좀 그때그때 수시로 좀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, 저는. 그래서 지금 나의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? 내가 지금 버틸 수 있는 정도인가? 아니면 조금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하는 정도인가? 정신적인 부분으로도 좀 체크를 해 봐야 하고, 어 육체적인 부분으로도 지금 내가 조금 컨디션이 괜찮은 상태인가, 아니면 조금 피로도가 좀 올라가 있어서 좀 쉬어줘야 하는 상태인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인만의 랩 단계가 좀 구분이 되어져서 뭐 중간 5단계 이상을 좀 넘어갔다, 6단계 7단계까지 간 것 같다 그러면 극약 처방을 터지기 전에 극약 처방을 좀 내릴 수 있도록 그런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자각할 수 있는 만한 체크 포인트를 좀 스스로 마련을 해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오늘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. 아 저도 그래서 뭐 굳이 무리를 해서라도 영상을 올리려면 올릴 수 있었고, 무리를 해서라도 그 전자책 작업을 더 하려면 할 수 있었었던 상황이었는데, 아니야, 이러면 안 되지. 이러다 또 큰일 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을 푹 풀로 쉬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나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도 불구하고, 아니야, 아직까진 아니야. 정신 차려, 이러면 안 돼. 장기전이야. 그래서 어제까지도 푹 잘 먹고 잘 쉬어 주었더니 오늘은 한결 나아진 컨디션이어서 오늘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저처럼 이렇게 폭발을 하고 나서야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마시고, 여러분들은 현명하실 테니까 저보다 미리미리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포인트 마련하셔서 자기 관리 정신적인 멘탈적인 부분이라던가 신체적인 부분이라던가 체크 잘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감기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정신적으로도 좀 관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현대인들은 약간 멘탈 관리가 좀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추운데 말이죠.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그런 즐거운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블루로사였습니다.